묻는 문제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응용하는 문제도 나오고, 저기, 오늘 이제 아까 여기 5번째 핸드아웃까지 이렇게 나눠줬죠? 거기까지가 이제 그 시험 범위예요. 기말고사는 내가 가르친 부분, 그 범위, 수업 시간에 한 내용, 보여준 자료, 그거 모두 포함이죠. 자, 혹시 기말고사에 관해서 질문이 있나요? 질문을 카톡방으로. 이제 내가 파일을 공유를 하면 여기 그 채팅방에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질문을 하면 내가 이제 그 공유한 파일을 다 끄기 전까지는 그 채팅방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카톡방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기 2번째 핸드아웃의 21페이지, 다양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의 요약, 그 부분 있죠. 자, 그 부분을, 이제 각각의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친구가 한번 읽어볼까요? 김지현. 장점을 All Air, 전 공기 시스템, 전공기 방식, 전공기 시스템 이렇게 부르죠. All air orientation, central equipment location, low piping in occupied area, use of outside air, free cooling, easy seasonal change, heat recovery possible, closest operating conditions. Disadvantages of clearance, large top space, air balancing difficulties. air water. 아니야. 여기 전공기 시스템, All Air 시스템, 그 부분 먼저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심플 덕트, 듀얼 덕트 이제 그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봤죠. 장점, advantages 이 부분을 보면 Central Equipment Location, 우리가 이런 그 중앙 냉난방 방식 이렇게 하는 기계실이 이렇게 위치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5층짜리 건물이면 기계실이 하나가 위치하겠죠. 그런데 이제 롯데 월드타워처럼 이게 뭐 100층이다 그러면 기계실이 20, 30층마다 하나씩 위치를 해요. 만약 그 냉난방 해야 되는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기계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위치를 하겠죠. 또는 그 기계실의 시스템이 바뀌면 그 바뀌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그 위치를 하겠죠. 지금 들어온 학생이 있어서 시간 맞춰 들어와야지. 여유롭게 이제 우리가 2시 10분에 시작을 하는구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덕트로 건축 공간에서 그 차지하는 부분도 크지만 이 기계실도 거의 한 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계실이라는 건 냉난방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요즘 그 전기 그 시설을 많이 사용을 하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 이제 이런 인터넷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실을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 그 냉난방 하는 부분, 팬 이런 것들도 있고 온수, 냉수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기실 그 부분이 기계실과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전기실이 너무너무 깔끔하죠. 왜냐하면 전기는 그
먼지에 굉장히 민감해서 잘못하면 먼지가 너무 많이 묻으면 화재가 나기도 또한 쉬워요. 그래서 그런 청결 그런 부분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 진한 녹색 방수 처리가 다 된 그런 바닥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 기계실의 소음이 상당히 커요. 특별한 소음 방지 장치가 없으면 100데시벨이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기계 자체의 소리도 줄이는 그런 이제 것도 하지만 얘가 건물 구조체로 타고 올라가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 파이프가 없나요? 왜냐하면 물이 지나가는 걸 파이프, 공기가 지나가는 걸 덕트라고 하기 때문에 전 공기로 모두 다 공기로 이렇게 냉난방하는 방식이면 물이 지나가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외기 공기를 일부분 갖고 오고 실내 공기도 갖고 와서 섞어서 이렇게 급기를 하는 방식, 서플라이 에어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 공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쉽게 계절 변화에 미세하게 그런 온도 변화에 이렇게 맞춰주기가 쉽다 그런 거죠. 실내 온도가 27도인데 저는 26도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정도를 이렇게 쉽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물에 비해서 갖고 있는 열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미세한 변화에 금방금방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그런 면에서는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힛 펌프, 그것을 힛 리커버리, 힛 익스체인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버리는 그 공기에 그 속에 적정 온도로 만들어준 열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이렇게 뱀 코일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관을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열을 회수하는 장치,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운영하는 컨디션, 습도와 온도를 이렇게 정밀하게 맞춰주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 덕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청소를 이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 덕트 청소를 안 하고 이제 몇십 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깨끗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안에 먼지량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청소 문제, 그리고 얘가 이제 공기가 이렇게 보유하는 열량이 이제 물보다 이렇게 작으니까 이 공기가 지나가는 덕트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덕트 스페이스가 이렇게 노출된 폼피두 센터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사람 키만큼 거의 한 1.5m 정도의 덕트 스페이스가, 물론 이제 폼피두 센터는 한 층이 축구장 2개의 넓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덕트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죠. 일반적인 건물도 한 20에서 35% 정도 공기로 냉난방하는 시스템에 이제 기계실, 덕트 스페이스, 각실의 아울렛 그런 부분들이 차지를 해요. 그런데 다른 방식보다 유지 관리가 조금 더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일반인이라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이제 건축 구조물에 이제 무리가 가지 않을 확률이 적다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에어 밸런싱이 어렵다는 것은 더운 공기, 차가운 공기, 그걸 정밀하게 이렇게 섞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에어 워터 시스템, 공수 방식 이렇게 하는데, 자, 그거를 박준형, 준영이는 없나요?
오지원? 준영이는 마이크가 없어요. 핸드폰 마이크를 준비하라 하였지. 지원이도 없어. 이정민? 그냥 컴퓨터에 꽂거나 이렇게 핸드폰에 꽂으면 될 텐데. 네, 예. 여기 에어 워러 시스템. 이제 공수 방식이라고 이렇게 책들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점, 단점, advantages, disadvantages 이거를 이제 한글로 읽어도 되고 영어로 읽어도 되고 우리에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장점, individual room control, separate secondary heating, cooling, less space for ducts, smaller HVAC central equipment, central filter, humidification. 단점, changeover if only two pipes, operating complex if two pipes, control is numerous, fan coil clearance problem, no shut off for primary air, high pressure for induction, four pipe system is too expensive.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에어 워러 시스템 거기에서 이렇게 공기 그 습도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기로 이렇게 중앙 그 기계실에서 이렇게 덕트가 와서 각실에서 공기를 넣고 그 온도를 맞추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물을 사용하는 그쪽 부분에서 이렇게 덕트 부분에서 이제 그 팬 코일 있는 데에서 이렇게 팬이 있어 갖고 거기에서 뜨거운 물 파이프, 차가운 물 파이프 있는 데서 이렇게 그 바람이 불어서 실내 온도를 맞추는 방식이다. 그런 걸 봤어요. 공기도 사람에게 신선한 공기와 습도를 제공을 하고 온도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공기보다 물이 그 1000배 정도 더 많은 열량을 보유하기 때문에 훨씬 관의 사이즈가 파이프의 사이즈가 덕트 사이즈보다 훨씬 적으니까 이게 이제 그 유리한 거죠. 자, 개개의 방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이제 냉난방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차적인 그 이제 히팅, 쿨링을 할 수가 있고, 분리된 이제 그리고 덕트가 이렇게 공기만 이렇게 제공하니까 훨씬 덕트 사이즈가 줄어들 수가 있죠. 덕트 사이즈 필요량이 줄어드니까 기계실의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기계실의 사이즈가 훨씬 더 적어질 수가 있고 외부 공기를 갖고 와서 거기서 먼지나 이렇게 필터를 해서 거기에 가습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라 이제 신선한 공기를 각실에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이게 이제 주로 팬코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팬코일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지나가는 그 두 개 파이프면 얘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어렵다 그런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제 물에 관해서 뭐 누수가 되거나 얘가 동파가 되거나 그런 것을 관리할 특별 이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각 실마다 이것이 이제 조절하는 것이 그 조절 포인트가 많아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이 이렇게 물관이 지나가면 파이프가 지나가면 물때라는 것이 그 관 속에 생기죠. 그 청소하는 문제도 얘가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팬 코일 있는 부분에 덕트 이렇게 지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팬이 달려서 냉난방 바람을 불게 되면 그 부분에 그것을 꺼주는 것이 바람이 못 불도록 이렇게 꺼주는 것이 힘들다 그런 거고 우리가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방 안으로 넣기 위해서 얘가 이제 강한 압력으로 이렇게 유입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실내 압력이 높아지는 그 상황이 생기는 거죠. 더 이제 그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뜨거운 물 가는 파이프 이렇게 사용하고 뜨거운 물이 나가는 파이프 따로 해주고 차가운 물이 들어가는 파이프, 차가운 물이 나가는 파이프 따로 해주는 4개의 4 파이프 시스템이 좋지만 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간다. 그런 얘기죠. 자, 올 워터 시스템. 얘의 장단점을 최지우 네. 올 워러가 전수 방식, 올 워러 시스템이 전수 방식. 그렇죠? 장점으로 less space, locally shut off, individual control, quick pull down, good for existing building 이 있고 단점으로는 more maintenance in occupied area, coil cleaning difficulties, filter, open window for IAQ. 여기 IAQ가 뭐라 그랬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I가 인도어, AQ가 에어 퀄리티. 세 번째 핸드아웃 아예 읽어보질 않았구나. 티가 나는걸? 자, 물이 공기보다 얘가 한 1000배 정도 열량을 이렇게 이렇게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적은 공간을 사용해서 같은 냉난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공간적으로는 장점이고, 우리가 물이 못 지나가게 이렇게 파이프의 밸브로 푹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끌 수 있다. 그런 말이고, 이제 끌 수 있다, quickly pull down 그 말은 이제 전체에서 물이 지나가는 그 파이프에 또 밸브를 잠그면 그쪽에 물이 못 지나가게 할 수도 있죠. 차지하는 공간이 공기보다는 적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건물에서 이제 이것을 냉난방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하기에 공기보다는 좋다. 그런 거죠. 단점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 얘가 더 유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는 물이 안 샜으면 좋겠지만 얘가 파이프와 파이프가 연결이 될 때 얘가 이렇게 굽어질 때 항상 이음새 부분에서 처음에는 괜찮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고무 패킹이 이제 허물어지고 뭐 이제 이음새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이제 겨울에 동파가 되면 또 얘가 부피가 늘어나면서 깨지면서 주변 구조체도 영향을 미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시스템이라 더 유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코일은 여기 팬 코일, 물이 지나가는 관 얘기를 하는 거죠. 물때 없애주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필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물도 얘가 항상 깨끗하지 않죠. 뭘 거르는 부분도 있고, 이게 물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딘가 이제 쌓일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아이고, 잠깐만요. 수업 중입니다. 꼭 수업하면 누군가 전화를 해. 여기에서 전수 방식은 사람이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신선한 공기를 갖고 오지 않으면 사람이 아프게 되는 거죠. 처음에 머리가 띵하다가 이제 호흡이 잘 안 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수 방식으로 냉난방을 하면 열릴 수 있는 창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자, 유니터리 시스템. 그거는 우리 누나가 해볼까요? 이시하라 누나?
없나 보네. 김남희? 김성현? 김은혜? 김남희? 마이크 켰는데 안 들리는데요? 은혜도 외부라서 마이크를 켤 수가 없어? 김남희 학생은 소리가 안 들려요? 성현도. 양지운? 네, 자, 유니터리 시스템, 그거를 이제 장점, 단점 읽어봐 주세요. 장점 individual room control, simple and inexpensive, independent of other buildings. Manufacturer made it ready. 단점 limited performance, no humidity control general, more energy, low efficiency, control of air distribution, filter, overall appearance. 자, 여기에서 단점의 limited performance가 무슨 뜻이죠? 뭐가 성능이 제한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성능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 힌트를 줄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부분은 정말로 시험 문제 중요해서 나올 부분들이야. 이제 왜 나오겠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선택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죠. 유니터리 시스템의 여기 단점이 제한된 퍼포먼스. 냉난방 온도는 얘가 여기 열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선이 지나가면서 온도 거기에서 이제 실내 공기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바람 부는 팬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실내 냉난방을 맞춰줄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적정 실내의 습도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연결되는 그런 파이프관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습도를 맞춰줄 수 없다. 여기 밑에 바로 두 번째 No humidity control. 습도 조절이 안 된다. 그 얘기가 여기 같이 가는 이야기예요. 전기로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efficient하지 않다. low efficiency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냉난방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사람의 머리끝과 발끝의 온도가 같도록 이렇게 온도 분포를 해주는 거를 말하는데 그 조절이 유니터리 시스템, 1차원 시스템에서는 힘들다 그런 거예요. 유니터리 시스템이 우리가 약간 큰 수트케이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그거를 만든 여기 이제 레디메이드라고 하죠. 그거 그대로 이제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주로 창가 쪽에 배치를 하는데 왜냐하면 창가 쪽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네 번째 핸드아웃에 단열 부분을 하면서 그거를 볼 텐데 창가 쪽에 유리가 단열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도 겨울에 그 바람으로 하는 난방기기도 창가 쪽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우리가 에어 커튼 같은 것을 이렇게 막 쏘면 실내를 이렇게 우리가 유리로 이렇게 전망을 시각적으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더 이렇게 그 실내 온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적어도 1도 이상의 그런 보호 성능이 있더라 하고 이제 실험실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창가 쪽에 이 일체화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전기를 꽂아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내 공기를 그냥 이렇게 사용할 뿐이지 얘가 그 안에 어떤 필터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유니터리 시스템 할 때도 여기 창문을 열어서 스스로 환기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서 만드니까 그 전반적인 미적 기준은 우수하다 할 수 없겠지. 그래갖고 이제 일부 이렇게 이제 호텔에서는 요 유니터리 시스템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또 따로 전체 인테리어와 맞춰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유니터리 시스템의 장점이 얘가 개개인의 이렇게 정말 수트케이스처럼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퉁퉁 달고 꺼버리면 사람이 이제 불규칙하게 그 공간을 점유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사용하기 좋아서 우리가 주로 숙박시설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간단하고 이제 그 비용이 처음 이렇게 딱 그걸 사기에는 싸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토마스 헤르조, 자크 헤르조 피로등으론이 아니라 토마스 헤르조라고 이제 독일 건축대학 이제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디자인한 이제 건물에 왜 뭐랄까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가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런 자연 환기를 해서 냉방부하를 줄인 부분이 있고, 사무소 건물에는 우리와 너무 친숙한 바닥에 이렇게 물파이프가 지나가서 냉난방을 하는, 그런데 그 물파이프의 온도가 여름과 겨울에 그닥 다르지 않아요. 한 1, 2도가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냉난방 비용을 보통 건물에 비해서 이제 45% 줄였다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한 경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죠. 잠깐만요. 토마스 헤르조가 이제 1996년에 독일 하노버에 이제 하노버 엑스포를 했을 때 거기 익스비션 홀을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지붕선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급격한 그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 이유가 이제 어떤 장점이 있어서 여기 온도 차를 만들면 자연 환기로 여기 더운 공기가 이렇게 굴뚝처럼 모여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쪽 낮은 쪽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실내 이렇게 자연 냉방이 되는 시스템으로 기계 환기 운영비를 50% 절감했다. 이제 그 학교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했죠. 아이고, 잠깐만요. 이 경우는 2000년에 그 하노버에 여기 이제 그 본부 건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을 이렇게 디자인한 건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 위에 요 꼭대기에 있는 부분들이 얘가 그 힛 익스체인저, 힛 리커버리, 힛 펌프 그 시스템이에요. 바깥으로 이렇게 그 실내 공기를 내보낼 때 그때 열을 회수하는 장치를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그 장치 크기가 크죠. 거의 한 5개층 이상의 그 크기예요. 여기 이 굴뚝은 그 실내에서 사용됐던 공기가 일로 모여서 바깥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굴뚝 효과, 스택 이펙트 그런 걸 얘기를 하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모여서 바깥으로 이렇게 그 팬에서 냉방 비용을 이렇게 줄이려고 했던 그런 경우고, 책을 스캔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쓴 자기 검을 소개한 책이 있어요. 토마스 헤르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동서남북 딱 그 방향에 맞춰서 건물을 딱 이렇게 그 사무소 그 건물은 거의 직사각형인데, 얘가 동서남북 그 빛의 그 부하가 다르니까 그에 따른 4개 방향의 방위의 그 인면이 다 달라요. 기다린가. 이렇게 전체 그 하노버 엑스포 여기 사이트고, 여기 요 조그맣게 여기 그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데가 여기가 본부 건물이죠. 여기 이렇게 생겼고, 요 옆에 굴뚝 있는 그거 있고, 여기 이제 계단실 있는 쪽이라서 그 이제 이러한 그 코어를 이렇게 양쪽으로 냈어요. 이게 이제 그 파사드가 굉장히 여러 레이어를 갖고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그 열 회수 장치 이렇게 생긴 거, 여기서 이제 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캣워크이라고 하죠. 고양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하는 공간이 갖고, 이렇게 전위를 보면 생겨 있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뭐 우리가 이제 온실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유리와 이중 그 더블 파사드, 더블 스킨 그 시스템인데, 그 사이에 여러 레이어의 그 빛을 조절하고 그런 그 스킨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 여기 이렇게 블라인드가, 외부 블라인드 이제 이렇게 설치된 그 시스템에 그 실들이 원치 않으면 얘를 이렇게 위로 그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러한 그 요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여기 그 남쪽 그 파사드죠. 이제 그 방향에 따라,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파사드가 다른데,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냉난방 시스템에 그 물 파이프를 사용을 해서 그 이제 여기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그 각 실에서 여기 그 난방 파이프가 바닥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보는 난방 시스템이죠. 그렇게 물파이프 그 바닥에 대해서 복사 난방 시스템을 채택한
서양에서는 되게 보기 드문 사무실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사용된 그 시스템에 이렇게 그 물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냉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냉방을 할 때도 그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기 또 각 실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각 실에서 사용된 그 뜨거운 공기가 천장으로 모여서 여기에서 그 엘리베이터 옆에 이제 이렇게 얘가 더운 공기가 나가는 이런 덕트관을 만들어서 골뚝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열회수 장치가 있는 그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동서남북 거기에 따라서 그 파사드의 온도 분포 그거를 이제 또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런 여기 겨울에 이렇게 이중 레이어로 이제 요 파사드에서 일어나는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공기가 이렇게 굴뚝 효과로 이렇게 나가는가, 그거를 이제 그 부분도 했고, 이제 요 부분이 겨울과 여름에 이런 물파이프가 지나가서 바닥으로 이렇게 냉난방을 했을 때, 여름에는 그 바닥의 온도가 23도, 여름에는 바닥의 온도가 21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사무 공간의 냉난방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에서 하는 거는 요 물로 이렇게 냉난방하는 시스템에 관리인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에 이것을 조절해야 되는지, 사람이 없는 그 시간이라도 어느 정도의 유지를 해야 되는지, 물때를 없애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이제 여기 이런 물때를 제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왼쪽이 그렇고, 오른쪽이 이제 여기 각 실에 이렇게 사용된 더운 공기가 이렇게 모이는 덕트, 그게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이제 요 바깥 파사드에서 이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보면 이런 시스템이고, 보이죠?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여기 인면 레이어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각 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그것을 다양하게 자연광이나 빛이 이렇게 실내에 들어올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제공을 했죠. 이게 이제 시공하는 그런 사진들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회수 장치는 사실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죠. 그것을 이렇게 건물과 하나 되게 이제 이것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요 물파이프 관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 바깥의 온도가 이렇게 달랐을 때, 여기 실내의 그런 여기 온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각 실에 들어간 이제 물 온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실에서 이제 나올 때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온도, 여기 실내 온도는 한 21도, 20도 정도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물온도, 이렇게 방에 들어간 물온도가 이제 월화 수목 금 토 일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물온도가 이렇게 달라지죠.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물온도를 상대적으로 낮췄다가 사람이 있을 때는 높였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줬다. 그런 거죠. 여기 기계실에 이제 전경이 이렇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거나 회의하거나 이런 그 공간들, 여기 이제 이제 다양한 이제 모이는 공간들이 있죠. 전형적인 회의실, 그 다음에 야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응접실 같은 공간, 이런 거 있고, 이제, 그 디자인을 할 때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내가 어떠한 방식의 냉난방 시스템을 할 것인가, 그걸로 건물을 이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회 문화적 이슈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54분이니까 우리가 3시 5분에 세 번째 핸드아웃, 거기 실내 디자인 조건, 인도 디자인 컨디션, 그것을 이제 우리 시작을 해봅시다. 잠시 쉬고요.